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주스나 환으로 드시는 분 많습니다. 3대 장수 식품이기도 한 양배추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졌습니다. 양배추 속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활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U는 위점막을 형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줘서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는 이 밖에도 몸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함유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양배추를 잘못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반대로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핵심 요점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위에 좋은 비타민 U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영양소 중 하나가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지혈을 도와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살짝만 부딪히거나 해도 멍이 잘 들고 조금만 피곤하면 많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도 터져 충혈되고 또 소변에서 혈뇨가 보이고 하혈도 하는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잘 챙겨 드시면 이런 뇌출혈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가 탁해지고 엉겨서 혈전이 생겨 뇌혈관 질환인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생겼던 분들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아 먹게 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혈액의 점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면 이런 약물의 흡수가 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배추즙이나 양배추완을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약으로 쓰이는 성분인 비타민 U가 풍부해 위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양리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위장에는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에서 쉽게 분해 발효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포드맵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전 영상에 저포드맵, 고포드맵 음식을 다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장에서 발효가 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가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가스야 문제가 안 되지만 장이 안 좋아 연동운동이 잘 안 되거나 장이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가스가 차 배출이 안 돼서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복통 설사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고 종양의 성장을 막는 항암 역할까지 하는 건강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의 이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수 요소인 요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평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미리 알고 드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예 안 먹을 순 없고 양배추를 꼭 드시겠다면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양배추를 찌거나 익히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초간 데칠 경우엔 90% 정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중에 위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것이 비타민 U입니다.
양배추에 많이 함유된 이 성분은 비타민과 비슷하면서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타민 U로 명명이 됐습니다. 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즙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효과를 배로 높여서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크게 세 부위로 나누어 보면 가장 초록빛이 나는 겉잎과 흰색빛이 나는 속잎, 그리고 딱딱한 심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치유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 U 성분이 가장 많은지 한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겉잎과 심지보다는 속잎에서 비타민 U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겉잎보다도 속잎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리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U는 열에 약한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도 매운맛과 향을 내는 휘발성 성분으로 열이 가해지면 금방 날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배추는 끓는 물에 살짝 찌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너무 심한 경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양배추의 딱딱한 섬유질 자체가 소화 흡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 건강에 좋은 비타민 U는 양배추와 함께 십자화꽃 채소와 다른 채소에도 있는데요. 부산대학교에서 양배추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있는데요. 양배추즙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작용과 위암 억제 효과를 실험했는데 양배추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위암 억제 효과가 42%가 나왔고 반면에 양배추와 K를 각각 7대3으로 섞어서 만든 생채즙에서는 65%의 위암 억제율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양배추와 케일은 좋은 궁합의 음식으로 같이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양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장에서 발효가 잘 되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해 장이 안 좋으신 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수 요소인 요드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겉잎보다도 속잎을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주스로 드실 때에는 양배추 7, 케일 3의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셔서 보다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소중한 주변 지인들께 추천해 주세요. 추가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